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언플러그드 시간입니다. 알고리즘 중에서도 선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선택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드게임을 통해서 선택 구조를 익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적용된 조건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선택 구조가 무엇인지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구조가 무엇인가요? 딩딩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가기 전에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만약 밖에 비가 온다면 우산을 챙겨서 나가야 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가도 돼요. 이처럼 주어진 조건에 대한 선택을 네, 아니요 두 가지로 정하고, 선택한 대답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구조를 선택 구조라고 해요. 딩딩이 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밖에 비가 오는가 였고, 네를 선택한 경우 우산을 챙긴다,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우산을 챙기지 않는다는 행동을 하게 되었죠. 이번엔 이 순서도를 살펴볼까요? 선택 구조는 반복 구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종이를 확인했을 때 종이가 깨끗한가? 라는 조건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지우개로 지워야 해요. 그리고 다시 종이를 확인해요. 아직도 종이가 깨끗하지 않다면 다시 지우개로 지운 다음 종이를 또 확인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종이가 깨끗한가? 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글씨 쓰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선택 구조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동차가 뒤로 움직일 때 뒤쪽에 장애물이 있다면 삐 하는 경고음을 울리죠? 여기에서 조건은 뒤쪽에 장애물이 있는가 이고, 네에 대한 결과는 경고음을 울리는 것, 아니요에 대한 결과는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로봇 청소기는 앞으로 움직이다가 벽을 만나면 회전해서 움직여요. 앞에 벽이 있는가 라는 조건에 네를 선택한다면 회전해서 벽을 피하고, 아니요를 선택한다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선택 구조를 활용하면 환경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조건문은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조건의 개념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언플러그드 활동이 끝난 후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혹은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른 게임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판단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선택 구조, 조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택 구조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어 구조를 말합니다. 조건이 참일 때에만 해당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참과 거짓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조건이 있는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중 선택문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 구조를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는 먼저 왕게임이 있어요.
왕 찾기 게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 게임인데요. 먼저 교사는 혹은 진행자는 교실 내에 한 명의 학생을 왕으로 선정하는데 이는 마음속으로 정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당하는 학생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서 카드에 하나씩 적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하사탕 냄새가 났다. 혹은 발걸음 소리가 투박했다. 혹은 까끌까끌한 옷을 입고 있었다. 등 그 친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때에는 또는 그리고 이상, 이하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왕의 키는 160cm 이상이다 라든지 왕은 안경 또는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와 같이 기술을 한다면 좀 더 조건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진행자가 학생 중 왕을 알고 있는 3명의 목격자를 선정해서 이 목격자 3명은 앞으로 나와서 왕의 특징이 적힌 카드를 받아 큰 소리로 읽고 왕의 특징을 잘 듣고 누구인지 알아맞히도록 하는 거죠. 자, 왕을 찾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진행자를 바꿔서 이 놀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 놀이는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왕을 찾아내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선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왕찾기 게임이 아니라 또 다른 조건들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드게임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버그 캐치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주사위 3개를 던져서 그 주사위에 나와 있는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을 찾아서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카드를 찾으면서 뭔가 누구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을 기를 수도 있고요. 빠르게 찾는 과정에서 분석력도 향상됩니다. 자, 이 게임은 상대보다 먼저 5장의 버그 카드를 획득하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버그 카드 12장을 4 곱하기 3의 형태로 펼쳐 놓은 후에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은 디버깅 카드와 프로텍트 카드 한 장씩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디버깅 카드라 함은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현미경 모양의 카드를 말하고요. 프로텍트 카드는 보호해주는 방패망의 카드입니다. 먼저 하는 플레이어가 주사위 3개를 굴려서 3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이와 반대되는, 이와 해당되지 않는 버그 카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조건을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굴렸더니 눈이 3개이고 날개가 없으면서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어야 하네요. 그러니까 눈이 3개가 아니면서 날개가, 이건 날개가 없다는 표시거든요. 날개가 있어야 하고 색은 노란색이 아닌 카드를 찾아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버그를 찾아낸 플레이어는 캐치를 외치면서 이 디버깅 카드를 버그 카드에 덮습니다. 디버깅 카드는 현미경 모양의 카드입니다. 이 디버깅 카드를 덮는 순간 위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점이 가장 위에 있는 버그 카드가 캐치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닥에 깔린 버그 카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서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캐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텍트 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버그 카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사이좋게 하나씩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찾은 조건의 카드들이 있겠죠. 그럼 그 카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온 카드도 방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방패막이 되는 프로텍트 카드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내 카드를 노린다고 생각이 되면 내 카드를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더미에 있는 캐치 조건에 해당되는 버그가 있으면 프로텍트 카드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프로텍트 카드로 막았다면 상대방은 캐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5장의 버그 카드를 먼저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버그 캐치의 영상 자료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질레드입니다. 오늘은 버그 캐치 게임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주사위에 붙여야 되는 스티커, 주사위 3개, 그리고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버그 캐치는 게임을 하기 전에 여기 주사위에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주사위 하나당 한 줄씩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주사위가 완성됐어요. 게임을 준비하는 방법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버그 카드 12장을 가로 넷, 세로 셋 형태로 놓고요. 남은 카드들은 뒤집어서 더미로 쌓아놓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 개의 디버깅 카드와 프로젝트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갑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주사위 3개를 굴리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 3개의 모든 특징이 나와 있지 않은 버그 카드를 찾아서 자신의 디버깅 카드로 그 버그 카드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지금 주사위에는 빨간색이 나왔고 날개가 없고 눈이 3개가 나왔죠. 빨간색이 아니면서 날개가 달려있고 눈이 3개가 아닌 버그 카드를 찾아야 해요. 찾았다! 카드를 보면 빨간색이 아니고 날개가 달려있고 눈이 3개가 아니죠. 이 버그 카드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 카드 돋보기 원형 안에 이 버그 카드에 버그 얼굴이 전부 나와 있어야 해요. 만약에 아까 지니처럼 카드를 빨리 찾기 위해서 찾았다! 찾았다! 이렇게 놓았다면 이 돋보기 디버깅 카드에 이 로봇의 얼굴이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돋보기 안에 로봇 얼굴이 모두 들어간 색깔 플레이어가 카드를 획득하게 돼요. 주사위를 굴리고 이 주사위 3가지의 모두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버그 카드를 5장 먼저 찾는 플레이어가 우승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카드를 설명 안 드렸네요. 이렇게 주사위를 굴리고 이 주사위의 특징에 3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카드를 내가 올바르게 찾았다면 자기 앞에 버그 카드를 놓고 새로운 카드를 한 장 오픈하게 되는데, 근데 이 주사위의 조건이 만약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카드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 카드 또한 뺏을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획득한 카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버그 카드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무서워서 뺏길까봐 겁먹고 막 가렸다 라고 하면, 내가 잘못 가렸다면 이 버그 카드를 잃게 되니까 그 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상 버그 캐치 게임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자, 이제 영상을 다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각 규칙에 맞게끔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중에서도 우리는 선택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선택 구조는 조건을 확인해서
이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이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어 구조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이 버그 캐치라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선택 구조를 이해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디버깅을 해결하는 데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즐겁게 게임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